윤정은 거울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6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세월의 흔적은 어쩔 수 없었다. 눈가의 주름,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몸 곳곳에서 느껴지는 피로감이 그녀의 나이를 말해주고 있었다. 여보, 미경이가 온다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차려야겠어. 남편 상우가 거실에서 소리쳤다. 윤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30년 넘게 함께 지낸 절친 미경을 위해서라면 남편도 특별히 신경을 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미경과의 우정은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9년 당시 17세였던 윤정은 전학을 온 미경과 첫 만남을 가졌다. 미경은 서울에서 온 세련된 학생이었고 시골 출신인 윤정과는 정반대의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둘은 금세 친해졌다. 정아, 너는 참 순수해. 나 같은 애가 곁에 있어야 세상 물정을 배울 수 있을 거야. 미경은 항상 그렇게 말했다. 윤정은 미경의 당당함과 세련된 모습이 부러웠고 미경은 윤정의 순수함과 따뜻함에 끌렸다. 대학 시절에도 둘은 떨어지지 않았다. 같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주말이면 어김없이 만났고 서로의 연애사부터 가족사까지 모든 것을 공유했다. 윤정이 상우를 만났을 때도 미경이 첫 번째로 알았고 미경이 첫사랑과 헤어졌을 때도 윤정이 밤새 달래주었다. 결혼 후에도 우정은 계속됐다. 윤정이 1985년 상우와 결혼했을 때 미경은 신부 들러리를 서주었다. 그리고 2년 후 미경도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두 부부가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다. 미경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윤정은 종종 그런 생각을 했다.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 때, 시댁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모든 순간에 미경이 있었다. 특히 10년 전 윤정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미경이 장례식 모든 것을 도맡아 처리해 주었다. 상을 당한 윤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미경이 조문객 맞이부터 음식 준비까지 완벽하게 해냈다. 정말 고마워, 미경아.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윤정이 눈물로 감사 인사를 했을 때 미경은 딱히 대답하지 않고 그저 윤정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런 미경의 모습이 윤정에게는 더욱 고마웠다. 상우도 미경을 좋아했다. 정확히는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았다. 미경의 남편 준식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네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고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미경이는 정말 똑똑해. 투자 감각도 뛰어나고 사람을 보는 눈도 정확하다고. 상우는 항상 미경을 칭찬했다. 실제로 미경의 조언 덕분에 상우가 부동산 투자에서 큰 수익을 올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5년 전 미경의 남편 준식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미경은 혼자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윤정 부부와 더 가까워졌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미경은 어김없이 윤정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언니, 내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서 미안해. 하지만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 미경이 미안해할 때마다 윤정은 손사래를 쳤다. 무슨 소리야, 미경아. 우린 가족 아냐? 언제든 와도 돼. 그리고 오늘도 미경이 오기로 했다. 최근 미경은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했다며 자주 이야기를 해왔다. 요리 클래스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오늘 새로 배운 요리를 가져올게. 상우 형부도 좋아할 만한 음식이야. 미경의 전화 목소리는 여전히 활기차고 밝았다. 윤정은 부엌에서 간단한 안주를 준비하며 상우를 불렀다. 여보, 미경이가 곧 올 텐데 거실 좀 정리해 줄래? 알았어, 알았어. 그런데 미경이가 요즘 부쩍 자주 오는 것 같지 않아? 혼자 지내기 힘들긴 하겠지만. 상우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윤정은 잠시 손을 멈췄다. 상우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최근 몇 달 사이 미경의 방문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요즘은 거의 이틀에 한 번꼴이었다. 하지만 윤정은 금세 그런 생각을 떨쳐냈다. 30년 우정에서 그런 소소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미경은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상황이고 윤정 부부는 그런 미경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다. 당연히 자주 오고 싶어 할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경이 왔나 보네. 윤정은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향했다. 30년 동안 변함없이 지속된 우정이 오늘도 이어질 것이라고 그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언니, 오늘 정말 맛있는 거 만들어 왔어. 미경의 밝은 목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양손에 가득한 음식 용기를 들고 들어왔는데 여전히 6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다. 어머,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미경아, 정말 고마워. 윤정은 미경을 맞으며 음식 용기를 받아들었다.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미경이 직접 만들었다는 수제 김치까지 있었다. 상우 형부 어디 계셨어? 미경이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다. 응, 서재에서 신문 보고 있어. 여보. 윤정이 상우를 불렀다. 상우가 서재에서 나왔을 때 윤정은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쓴 것 같았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미경을 바라보는 상우의 표정에는 뭔가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미경 씨, 어서 와요.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셨네요. 상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형부야말로 오늘 더 젊어 보이시는데? 운동 효과인가? 미경도 상우를 보며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윤정이 알던 미경의 평범한 웃음과는 달랐다. 더 깊고 더 의미심장한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윤정은 고개를 흔들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나? 하지만 뭔가 불편한 기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자, 음식 빨리 차려보자. 윤정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다. 언니, 내가 도와줄게. 미경이 따라오려고 하자 상우가 불쑥 끼어들었다. 미경 씨는 앉아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상우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윤정은 잠시 멈칫했다. 평소 상우는 부엌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특히 손님이 와도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오늘은 왜 갑자기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일까? 괜찮아, 여보. 미경이랑 같이 하면 돼. 윤정이 대답했지만 상우는 이미 부엌에 들어와 있었다. 설거지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죠. 상우가 싱크대 옆에 서면서 말했다. 그때 미경도 부엌으로 들어왔다. 좁은 부엌에 세 사람이 함께 있게 되었다. 윤정은 음식을 그릇에 담고 상우는 설거지를, 미경은 밑반찬을 정리했다. 평소 같으면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왜인지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 갈비찜 정말 맛있겠다. 어디서 배웠어? 윤정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물었다. 아, 그 요리 클래스에서 배웠어. 선생님이 정말 요리를 잘하셔서. 미경이 대답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상우 쪽을 힐끗 봤다. 그 순간이었다. 상우와 미경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그리고 윤정은 그 짧은 순간에 뭔가 이상한 것을 포착했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 마치 뭔가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듯한 느낌. 상우는 급하게 시선을 돌렸고 미경도 어색하게 웃으며 다른 곳을 바라봤다. 그 모든 것이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윤정의 예민한 안테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뭔가 이상해. 윤정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언니 괜찮아? 갑자기 멍하니 서 있네. 미경이 윤정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 아니야. 그냥 잠시 생각이 있어서. 윤정은 황급히 대답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앉았다. 미경이 가져온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고 상호는 맥주를 마시며 기분 좋게 말했다. 미경 씨 음식 솜씨는 정말 대단해요. 이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형부가 좋아하셔서 다행이에요.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걸 만들어 올게요. 미경의 대답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윤정은 젓가락을 들고 있으면서도 두 사람의 대화를 유심히 관찰했다. 평소보다 더 다정한 톤, 더 자주 주고받는 시선, 그리고 때로는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미묘한 침묵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있는 건가? 윤정의 마음속에 의혹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상우와 미경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대화를 나누었다.
윤정은 부엌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다만 때때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평소보다 더 친밀하게 느껴졌다. 미경이 집으로 돌아간 후 윤정은 상호에게 물었다. 여보, 오늘 미경이랑 무슨 얘기했어? 별거 아냐.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 요리 클래스 이야기도 하고. 상호의 대답은 평소보다 짧았고 어딘지 어색했다. 그날 밤 윤정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다. 상호와 미경의 그 묘한 눈빛, 평소와 다른 분위기, 그리고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30년을 함께 살아온 여자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날 밤 윤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했다. 상호의 평소와 다른 행동, 미경의 의미심장한 눈빛,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묘한 긴장감.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윤정은 겨우 잠에 들 수 있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녀는 이상한 장면들을 보았다. 미경과 상호가 함께 웃고 있고 자신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꿈이었다. 꿈속에서 윤정은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두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아침에 일어난 윤정은 몸이 무거웠다. 상호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상호가 물었다. 좀 잠이 안 와서. 괜찮아. 윤정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상호가 출근한 후 윤정은 혼자 집에 앉아 어제 밤부터 계속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의혹들을 정리해 보기로 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가? 그때 갑자기 옛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3년 전 여름 네 사람이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갔던 때였다. 미경의 남편 준식이 암 투병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경이 간절히 원해서 떠났던 여행이었다. 그 여행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 둘째 날 오후 윤정과 준식이 펜션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상우와 미경이 산책을 나간다고 했다. 좀 답답해서 바람이나 쐬고 올게요. 상우의 말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시간은 무려 3시간 후였다. 산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었다. 어디 갔다 왔어? 너무 오래 나갔네. 윤정이 물었을 때 상우는 길을 잃어서 좀 헤맸어요 라고 대답했다. 미경도 산속에서 길을 잃으니까 막막하더라고라며 웃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다. 상우는 방향 감각이 뛰어난 편이어서 길을 잃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한 기색이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준식의 반응이었다. 평소 아내를 아끼고 걱정하던 준식이 그날은 미경이 오랫동안 나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때 정말 산책만 한 걸까? 윤정은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날을 떠올렸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1년 전 윤정의 생일 파티였다. 미경과 상우가 함께 선물을 사러 갔다고 했다. 그들이 고른 선물은 윤정이 평소 갖고 싶어 했던 명품 핸드백이었다. 어머,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냐? 미경아, 상우야, 고마워. 윤정이 감동해서 말했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우리 정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지. 미경의 말에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또다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교환했다. 당시에는 그저 자신을 생각해주는 고마운 마음으로만 받아들였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두 사람이 선물을 고르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을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윤정은 점점 더 많은 의문점들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일들을 차례차례 떠올려 보니 미경과 상우가 함께 시간을 보낸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다. 장을 보러 갈 때도 그랬다. 언니는 집에서 쉬어. 우리가 다녀올게. 미경과 상우가 함께 마트에 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
처음에는 윤정도 함께 가려고 했지만 언니 무릎 아프다고 했잖아. 우리가 빨리 다녀올게라며 둘이서만 나가곤 했다. 그리고 돌아올 때면 둘 다 왠지 기분이 좋아 보였다. 장 보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상호의 말에 미경은 형부랑 함께 가니까 재미있죠라고 대답했다. 윤정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혹시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것은 아닐까? 30년 친구와 30년 남편에 대해 이런 의혹을 품는 자신이 이상한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이 있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 모든 것이 윤정의 불안을 키워가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미경에게서 온 문자였다. 언니, 어제는 정말 즐거웠어. 오늘 요리 클래스에서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데 상호 형부가 좋아할 만한 거야. 내일 또 놀러 가도 될까? 윤정은 문자를 읽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왜 미경은 항상 상호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신경 쓰는 것일까? 그리고 왜 자꾸만 집에 오고 싶어 하는 것일까? 혹시, 정말 혹시. 윤정은 감히 생각하기조차 무서운 가능성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미경의 문자를 받은 윤정은 복잡한 심경으로 답장을 보냈다. 그래, 언제든 와. 우리 집이 내 집이나 다름없잖아. 하지만 보내고 나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다음 날 오후 미경이 또다시 음식을 들고 왔다. 언니, 어제 배운 닭볶음탕 만들어 왔어. 상호 형부 매운 거 좋아하시잖아. 고마워, 미경아. 그런데 너 요즘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은데. 괜찮아?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혹시 내가 자주 와서 부담스러워? 그럼 안 올게. 미경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다만, 윤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그때 상호가 회사에서 일찍 돌아왔다. 미경 씨 왔네요. 좋은 냄새가 나는데 뭐 만드셨어요? 닭볶음탕이요. 형부 매운 거 좋아하신다고 해서 특별히 만들어 왔어요. 미경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다. 윤정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미경이 상호의 취향을 너무 잘 안다는 것이 그랬다.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 특정 반찬을 싫어한다는 것, 심지어 맥주 브랜드까지. 30년 친구니까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뭔가 과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윤정은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져봤다. 상호야, 내일 회사에서 워크숍 있다고 했지? 몇 시에 끝나? 글쎄, 아마 저녁 늦게까지 할 것 같아. 회식도 있고. 상호가 대답했다. 그런데 미경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럼 내일은 형부 늦으시겠네요. 언니, 내일 영화나 보러 갈까? 새로 나온 영화가 있던데. 윤정은 순간 이상하다고 느꼈다. 왜 미경이 상호의 일정을 그렇게 신경 쓰는 것일까? 그리고 하필 상호가 늦는다는 말을 듣자마자 영화를 보자고 제안하는 것일까? 다음 날 윤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상호의 출근 준비를 유심히 지켜봤다.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았고 향수도 평소보다 진하게 뿌렸다. 여보, 오늘 특별한 일 있어? 평소보다 멋지게 꾸미네. 아니야, 그냥. 워크숍이니까 좀 깔끔하게 하려고. 상호의 대답은 어색했다. 상호가 출근한 후 윤정은 미경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경아, 오늘 영화 몇 시에 볼까? 미경의 답장은 금세 왔다. 언니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영화는 다음에 보자. 대신 내일 집에 놀러 갈게. 윤정은 이상했다. 어제 그렇게 영화를 보자고 했던 미경이 갑자기 취소한다는 것이, 그리고 갑자기 일이 생겼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날 저녁 상호는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워크숍 일찍 끝났네. 회식은 안 했어? 갑자기 취소됐어. 그래서 일찍 왔지. 상호가 대답했다. 윤정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미경이 갑자기 약속을 취소한 것과 상호가 일찍 집에 온 것. 혹시 이 두 가지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주 윤정은 우연히 상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다. 상호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다. 발신자는 미경이었다.
형부, 오늘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그런 시간을 가져요. 윤정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오늘 고마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런 시간이란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일까? 상우가 샤워에서 나오자 윤정은 태연하게 물었다. 여보, 오늘 뭐 했어? 뭐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하게 보냈어. 왜? 그냥. 피곤해 보여서. 그날 밤 윤정은 잠이 오지 않아 상우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본 적이 없었고 그런 일을 하는 자신을 상상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윤정은 우연히 마트에서 상우와 미경을 목격했다. 윤정이 친구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오다가 길 건너편 마트 앞에서 두 사람을 본 것이었다. 상우와 미경은 마트에서 나와 상우의 차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 미경이 상우의 팔을 살짝 잡고 있었고 상우는 미경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평소보다 훨씬 가까웠다. 윤정은 급하게 친구 뒤에 숨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이 떨렸다. 정아,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윤정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집에 돌아온 윤정은 상우에게 물었다.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집에만 있었는데? 왜? 윤정은 상우의 거짓말을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의혹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윤정은 상우의 지갑을 몰래 확인해 봤다.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오늘 마트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윤정이 두 사람을 목격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 윤정은 확신했다. 다음 날부터 윤정은 의도적으로 상우와 미경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상우의 외출 시간과 미경의 연락 패턴,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날 만한 시간대들을 체크해봤다. 놀랍게도 패턴이 있었다. 상우가 회사 일이라고 하며 외출하는 날이면 미경도 개인적인 일이 있다며 연락이 뜸해졌다. 그리고 그런 날이면 상우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고 미경은 다음날 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윤정은 작은 수첩에 이런 패턴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상우의 외출 일정, 미경의 연락 빈도,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들. 한 달 동안 기록한 내용을 보니 충격적이었다. 상우와 미경이 우연히 시간을 맞춘 경우가 월 평균 8번이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았다. 이제 확실해졌어. 윤정은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30년 친구와 30년 남편이 자신 몰래 만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문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다. 직접 추궁할 것인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것인가. 윤정의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한 달간 모은 정황 증거들이 그녀의 의혹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30년 결혼 생활과 30년 우정을 의심하는 자신이 때로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왔다. 어느 토요일 오후 상우는 골프를 치러 나갔고 미경도 요리 클래스가 있다며 연락이 없었다. 윤정은 혼자 집에 남아 오래된 사진 앨범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다. 사진을 보며 추억을 정리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오히려 사진들은 윤정의 의혹을 더욱 키워갔다. 2018년 제주도 여행 사진에서 윤정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서 상우와 미경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유난히 많았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특히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 그랬다. 윤정과 미경의 남편 준식은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는데 상우와 미경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이때부터였나? 윤정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더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2015년 가족 여행 사진들이 나왔다. 경주로 갔던 그 여행, 미경의 남편 준식이 암 진단을 받기 직전의 마지막 가족 여행이었다. 그때 사진들을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다.
불국사에서 찍은 사진에서 상우와 미경이 살짝 손을 맞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우연히 손이 닿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의도적인 것 같았다. 윤정은 더 오래된 앨범을 뒤져봤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진을 발견했다. 2014년 여름 강원도 펜션에서의 여행 사진이었다. 그 여행에서 상우와 미경이 3시간 동안 산책을 갔던 바로 그날의 사진이었다. 사진 대부분은 4명이 함께 찍은 평범한 기념 사진들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장에서 윤정의 숨이 멎었다. 그 사진은 펜션 뒤편 숲길에서 찍힌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상우와 미경 두 사람만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고 상우는 미경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친구 사이의 포옹이 아니었다. 연인들의 포옹이었다. 윤정의 손이 떨렸다.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다. 10년 전, 바로 10년 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었던 것이다. 10년. 10년 동안 나를 속였다는 거야? 윤정은 목이 메어나오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사진 뒤를 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14년 8월 15일. 정확히 10년 전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미경의 필체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사랑해요. 윤정은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소파에 주저앉아 사진을 계속 바라봤다. 아무리 봐도 현실이었다. 10년 전부터 상우와 미경 사이에는 사랑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설명되었다. 미경이 자주 집에 오는 것, 상우가 미경에게 특별히 잘해주는 것, 두 사람이 자주 함께 외출하는 것, 그리고 그들 사이에 흐르던 묘한 긴장감까지. 윤정은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핸드폰이 울렸다. 상우에게서 온 문자였다. 여보, 골프 끝나고 회사 동료들과 저녁 먹고 갈게. 늦을 것 같아. 윤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또 거짓말이었다. 분명 미경과 함께 있을 것이다. 잠시 후 미경에게서도 문자가 왔다. 언니, 요리 클래스 끝나고 친구들과 차 마시고 있어. 오늘은 늦을 것 같아. 내일 전화할게. 두 사람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있을 것이다. 윤정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10년 전 그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고 있었다. 그럼 나는 뭐야? 10년 동안 나는 뭐였던 거야? 윤정은 자신에게 물었다. 어머니 장례식 때도 미경이 모든 것을 도맡아 처리해 준 것도, 생일마다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 준 것도, 힘들 때마다 위로해 준 것도, 모든 것이 죄책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정은 그날 밤 상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상우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골프 어땠어? 그냥 그랬어. 피곤하다. 상우는 대충 대답하고 씻으러 갔다. 윤정은 상우의 옷에서 미묘한 향수 냄새를 맡았다. 상우가 평소 사용하지 않는 향수 냄새였다. 분명 미경의 향수 냄새였다. 그날 밤 윤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실을 직접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자신은 완전히 속고 살았다는 것이다. 윤정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억눌렀던 눈물을 흘렸다. 30년 우정과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옆에서 잠든 상우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윤정은 내일 모든 것을 마주할 용기를 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더 이상 속고 살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다. 상우는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윤정의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상우가 출근한 후 윤정은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경아, 오늘 시간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만나고 싶어.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미경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다. 만나서 얘기하자. 3시에 우리 집으로 와. 알았어, 언니. 그런데 정말 괜찮아? 윤정은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왔다. 오후 3시 미경이 집에 도착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왔지만 윤정의 굳은 표정을 보자 금세 얼굴이 굳어졌다. 언니, 뭔가 심각해 보이는데. 앉아. 윤정은 간단하게 말했다. 미경이 소파에 앉자 윤정은 그동안 준비해둔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10년 전 강원도에서 찍힌 그 사진이었다.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야?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 둘이 10년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증거야. 윤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미경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30년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거야? 윤정은 일어나서 상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 중요한 일 있어. 무슨 일인데? 나 회의 중이야. 상호야, 장난하지 말고 지금 당장 와. 안 오면 내가 회사로 갈 거야. 윤정의 단호한 목소리에 상호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30분 후 급하게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상호는 미경이 울고 있는 모습과 윤정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상호가 테이블 위에 사진을 보며 물었다. 그게 중요해? 이 사진이 가짜라고 할 거야? 윤정이 날카롭게 반박했다. 상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언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미경이 말을 잇고 싶어 했지만 윤정이 손으로 제지했다.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10년 동안 나를 속였잖아. 정희야. 상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가 사랑했어. 그 순간 윤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예상하고 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고 보니 충격이 더 컸다. 사랑했다고. 10년 동안?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우리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 정말로. 그런데 뭐? 어떻게 시작된 거야? 상호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준식이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야. 미경 씨가 너무 힘들어해서 위로해주다가 사랑에 빠졌다고. 윤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언니, 우리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그냥 마음이 끌렸어. 준식이가 아픈 것도 힘들었고 미래가 불안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상호 형부를 의지하게 됐어. 윤정은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다. 미경의 남편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자신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정작 그 친구는 자신의 남편과 사랑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 준식이는 알고 있었어? 미경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고 돌아가셨어. 우리가 너무 조심스럽게 했거든. 조심스럽게? 윤정은 웃음이 나왔다. 조심스럽게 5년 동안 바람을 피웠다고. 정희야, 우리도 이런 상황이 힘들었어. 상호가 변명하듯 말했다. 너하고 헤어질 수도 없었고 미경 씨와의 감정도 끊을 수 없었고. 그래서 1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고 살았다는 거야? 윤정은 일어나서 방을 왔다 갔다 했다. 너무 화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언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언니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서. 미경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아프지 않은 거야? 윤정은 미경을 향해 소리쳤다. 3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럼 지금도 사랑하는 거야? 윤정이 두 사람에게 물었다. 상우와 미경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도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상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정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다.
두 사람이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윤정이 물었다. 언니, 우리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와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경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정희야, 우리 이혼하자. 상호가 결국 그 말을 꺼냈다. 윤정은 예상하고 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고 보니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30년 결혼 생활과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다. 그것도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의 배신으로. 상호의 이혼 요구를 들은 윤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느낌이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이혼하자고?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정희야, 미안해. 하지만 이제 와서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상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미경은 계속 울고만 있었다. 언니,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윤정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10년 동안 자신을 속여왔던 이 두 사람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의문이었다. 그럼 우리 집은? 재산은?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들은? 윤정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나갔다. 그런 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상호가 대답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윤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럼 너는 뭘 바라는 거야? 상호는 미경을 바라봤다. 그 시선에서 윤정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미경이랑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는 거구나. 언니. 미경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윤정이 손으로 제지했다. 이제 언니라고 부르지 마. 우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야. 그날 밤 미경은 집으로 돌아갔고 상호는 서재에서 잤다. 윤정은 혼자 침실에 누워 지난 30년을 되돌아봤다. 대학 시절 상호와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감,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힘들고 즐거웠던 순간들, 그리고 미경과 함께 나누었던 우정의 시간들. 모든 것이 지금은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부터 윤정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첫 번째 선택지는 이혼하는 것이었다. 상호와 미경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자신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60대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까? 10년간의 배신을 용서하고 상호가 미경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선택지는 미경과는 절교하되 상호와는 형식적으로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현실적이지 못했다. 상호의 마음이 이미 미경에게 가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붙잡아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윤정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났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대학 동창들, 동네 친구들, 그리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들. 정희야,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대학 동창 수진이 물었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혹시 상호 씨랑 문제 있는 거야?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의 다음 말이 윤정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실 나도 10년 전에 이혼했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10년 전에? 나는 왜 몰랐지? 말하기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어. 그런데 지금은 훨씬 행복해.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 수진의 말을 듣고 윤정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 이혼이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다른 친구 영희는 다른 조언을 해주었다. 정희야, 내 나이에 이혼하면 경제적으로 힘들 거야. 그리고 사회적 시선도 만만치 않고. 차라리 참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참고 산다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데? 남자들이 다 그런 거야. 나이 들면서 바람기가 생기는 법이야.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야. 하지만 윤정은 영희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10년간 지속된 진짜 사랑이었다.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선택이 옳은 건가요? 옳고 그른 선택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상우는 계속 서재에서 잤고 미경은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집안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느 날 저녁 상우가 윤정에게 말했다. 정희야, 이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 너는 이미 결정했잖아. 이혼하고 미경이랑 살겠다고. 그래. 나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모두에게 최선? 윤정은 화가 났다. 너희들에게만 최선이겠지. 정희야, 나도 이런 상황이 괴로워. 하지만 억지로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예전 같은 마음이 돌아오는 건 아니야. 윤정은 상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아 둔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윤정은 마침내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끌고 갈 수는 없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자존심을 위해서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상호에게 말했다. 알았어. 이혼하자.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집과 재산의 절반은 내가 가져갈 거야. 그리고 미경이와는 완전히 연을 끊겠어. 다시는 나타나지 마.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리고 정말 미안해. 윤정은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상호가 모든 면에서 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 집과 재산 분할, 서류 정리까지 2달 만에 모든 것이 끝났다. 윤정은 기존의 집을 팔고 시내 중심가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30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다. 이사 당일 윤정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던 기억, 부엌에서 요리하며 상우와 대화하던 시간, 그리고 미경과 함께 웃고 떠들던 순간들. 모든 추억이 이제는 아픈 기억이 되어버렸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윤정은 중얼거리며 문을 닫았다. 새 아파트는 작았지만 깔끔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것이 좋았다.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공간. 첫 주는 적응하기 힘들었다. 혼자 먹는 식사, 혼자 보는 TV, 혼자 잠드는 밤. 모든 것이 낯설고 외로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정은 혼자만의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누구에게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다는 것이 생각보다 자유로웠다. 한 달 후 윤정은 평소 관심이 있었던 서예 학원에 등록했다. 결혼 생활 중에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일이었다. 서예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 좋습니다. 붓을 들고 글자를 쓰다 보면 잡념이 사라져요. 서예 선생님의 말씀이었다. 윤정은 붓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다. 인생, 자유, 희망. 쓰고 있는 글자들이 자신의 현재 상황과 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서예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윤정과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윤정은 자신만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도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행복해요. 같은 반수강생 은숙 씨의 말이었다. 저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혼자 지내는 게 생각만큼 나쁘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수강생 명자 씨도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었다. 윤정은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자신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3개월이 지나자 윤정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요가를 하고 오전에는 서예 학원이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오후에는 집 근처를 산책하거나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셨다.
무엇보다 윤정이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은 저녁에 혼자 책을 읽는 시간이었다. 결혼 생활 중에는 늘 남편과 집안일을 신경 써야 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어느 날 서점에서 우연히 미경을 마주쳤다. 미경도 윤정을 발견했지만 서로 아는 척하지 않았다. 멀리서 바라본 미경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 보였다. 뭔가 초췌하고 불안해 보였다. 혹시 상우와 잘 안 되고 있는 건가? 윤정은 잠시 그런 생각을 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들의 일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다. 6개월이 지나자 윤정은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윤정 씨는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어르신들이 모두 좋아하셔요. 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말이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윤정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면서 윤정은 자신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특히 80세의 박할머니와의 만남은 윤정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할머니도 젊었을 때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힘든 일이야 누구에게나 있는 거지. 중요한 건 그 힘든 일에 매달려 있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행복을 찾을 것이냐 하는 거야. 박할머니의 말은 윤정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1년이 지났을 때 윤정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 윤정은 남편과 친구에게 의존하며 살았지만 지금의 윤정은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왔고 서예 실력도 많이 늘어서 지역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다. 자원봉사 활동은 계속했고 최근에는 요리 클래스도 새로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윤정은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자동차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윤정은 생각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야. 30년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친구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온전히 윤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배신의 아픔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좌우하도록 두지는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서예 학원 친구들에게서 온 카톡이었다. 언니, 내일 새로 오픈한 카페 가볼까요?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하던데. 윤정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내일 이 시에 만나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윤정의 일상이었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윤정은 이런 글을 남겼다. 배신이 끝이 아니었다. 진짜 나를 찾는 시작이었다. 60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확신한다.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구를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나만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 윤정은 일기장을 덮고 내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 하루를 채워나가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윤정은 그 달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다.